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예, 예. 공고, 상고 이런 거 참 많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 아주 잘해도 맞습니다. 유명한 상고, 공고 가기 어려웠습니다. 예.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는 이제 국민 학력이 낮았죠.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낮았죠. 대학도 몇 개가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상당히 높은 학력이었죠. 예. 그리고 고등학교가 주로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가 많았고. 그게 직업교육원이니까. 특히 이제 그때는 취업하는 게 좋은 일자리를 빨리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는 공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에 가면은 지금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은행을 많이 갔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 가려면은 상업고등학교로 다 상고 나왔습니다. 출신이었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이 상업고등학교, 예, 예. 공업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도 상업고등학교, 목포 상고. 예, 예. 또 공업고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공고 출신이시고. 아니요, 상고 출신, 출신이시고. 동지상고 출신이시고. 예, 그리고 그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대구 공고, 예, 대구 공고 출신이시고. 예. 그래서 이 공고, 상고 나오신 분들이 대통령도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예. 대통령도 상고 나오셨죠. 예, 맞습니다. 상고 예, 나오셨습니다.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예. 이게 어느 순간에 사슬사슬 그런 학교들의 명성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그 대학이 늘어나면서부터 국민의 요구가 수요가 네. 그리고 학부모들의 수요가 네. 요구가 학생들 대학에 자기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는 거 대학에 보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이다. 대학만 가면 뭐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네. 대학 졸업하면 취업이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부들 의식을 하고서 내 자식은 나처럼 그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고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더구나 대학을 진학시켜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요구가 강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죠. 예전부터 대학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너무 많이 허가해 준 거 아닌가요? 대학 너무 많이 넣었죠, 사실은. 대학을 그동안 너무 많이 설립한 것도 사실은 이제 대학 설립 뭐 준칙주의인가요? 해서 대학 설립이 쉽게 이제 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대학 많이 들고 또 그 반면에 이제 저희가 왜 어렸을 때는 애들 많이 낳는다고 그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죠. 뭐 이런 구호도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산하 제한 네. 정책.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완전히 반대되고 세계 최저의 그 출산율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인구 절벽 문제도 나오고 심각하죠.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이러네요. 그러니까 대학이 별로 없던 시절에 대학만 졸업하면 뭐 웬만큼 직장이 보장되는 모습을 다수 국민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다수 국민은 대학을 못 나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일종의 이제 선망의 눈으로 봤겠죠. 그렇죠. 내 자식들은 전부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또 대학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대학을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아직 그렇게 많은 대졸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서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렇게 대학 졸업자들이 할 일자리가 다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할 일자리가 많은데 대학으로 다 가니까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청년 실업 문제, 하향 취업 문제, 심지어는 최근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서 전문대학으로 취업을 위해서 다시 가는 전문대학으로 재입학하는 학생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엄청난 낭비죠. 국가적인 낭비죠. 그럼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거는 억지로 대학을 뭐 구조조정하고 문 닫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 맞습니다. 그런 학교를 늘리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옛날 명문 공고상고 같은 걸 늘리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겠죠. 그러한 그 임금 격차라든가 사회적인 그 처우 문제라든가 기업에서의 그 학력에 따른 이러한 그 부정적인 거, 처우 문제, 인사라든가 승진 뭐 이런 문제에서 개선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겠죠. 그 좀 아까 언급하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런 게 과거 그 명성이 있던 공고, 상고의 맥을 잇는 그런 학교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학교 수를 볼 때는 그 한 600개 정도가 됩니다. 고등학교 기준으로. 고등학교 기준으로요. 예. 600개가 되는데요. 그 계열이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보면 농업고등학교. 농업. 예. 그 농산업고등학교라고 이제 요즘은 합니다만. 그다음에 공업고등학교. 예. 그다음에 그 상업정보계열고등학교. 예. 그다음에 수산 해운 계열 쪽의 고등학교. 그다음에 가사실업 계열 고등학교. 이렇게 크게 5개의 계열로 예. 고등학교가 이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분야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이 학교들 600개도 현재로서는 좀 수준 차이가 많죠? 많죠. 졸업생 전원이 뭐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그 취업률이 93% 이상이 됩니다. 아마 고등학교, 대학을 통틀어서 네. 제일 높을 겁니다. 비슷한 교육을 하는데 어떤 건 마이스터고 어떤 건 특성화고예요? 왜 그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게요. 예.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생산 기술 인력 쪽의 양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고요. 예. 특성화 고등학교는 생산 기능 인력 쪽에 기술과 기능. 예, 차이가 이제 그래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오히려 전문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선 학생들이 오거든요. 예. 중학교에서 한 30% 이내에 든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그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또 장학금으로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기숙사도 전체가 다 학생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오고 그에 맞는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문대학 이상의 수준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능 쪽보다는 기술 쪽에 좀 하이텍 쪽으로 가는 분야의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취업도 잘 되고 또 그 기업에서 선호도는 높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금년에 운영되고 있는 게 47개고요. 47개? 예, 지금 그 3개 더 추가 선정돼서 내년에 3개 더 개교하면 아마 50개 정도가, 원래 한 50개가, 원래 50개 설립이. 이명박 정부 때 목표가 50개. 50개, 예, 50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개였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한 수요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진학하기를 원하는데 떨어진 학생들이 2대1 이상 경쟁률이? 예. 그러면 당장 늘려도 되겠는데요? 아니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마이스터 고등학교 하나를 설립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기숙사도 또 다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학교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설립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추이를 봐가면서 이제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기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요. 그 공부는 못하지만, 즉 공부라고 해서 이제 모든 공부라기보다는 뭐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가 이런 보통교과, 이런 보통교과 교육을 공부는 싫어하고 하지만은 어떤 그 특별한 분야의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게 특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학생들한테 그러한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부여해서 그 학생들도 나름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해서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고등학교 단계 중요한 그 직업교육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또한 그 고등학교 졸업자를 필요로 하는 생산 기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많이 있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에서는 우수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생산 기능력도 상당히 양성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고 학교가 굉장히 직업학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도 이제 그 만들어주고 직업학교 교육과정이나 기업에서 오히려 더 많이 교육을 시켜요. 독일은 직업학교가 오히려 듀얼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3, 4일을 기업에서 하고 1, 2일은 학교에서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독일처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들하고 기업을 연계시켜가지고 현장에 있는 교육할 수 있도록. 아까 왜 그 일학습 병행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겁니다. 바로 일학습 병행제고 그 고등학교 단계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게 바로 이제 그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네. 그게 지금 금년에 9개 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9개 중에서 9개를 시범학교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얼마 전에 51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을 해서 네네. 내년에 이제 60개 학교가 운영을 되고 2017년까지는 교육부에서 전국의 모든 공업고등학교를 그 산학일정 도시학교를 운영한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긴 예. 여기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죠? 필요한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는 기업이 될 테니까. 네, 기업 아무래도 기업에 가서 하니까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업하고 연계해서라도 예, 예. 학교 수준도 높이고 예. 기업들은 또 평소 또 가르치던 아이들이니까 예, 학생들이니까 졸업하면 바로 데려다 쓰기 쉽고 그렇죠. 맞습니다.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취업 연결뿐만 아니라 이제 가서 바로 일을 하기도 그 직무를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재교육 같은 게 별로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하던 있는 거죠.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게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는 뭐 원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 졸업한 사람들을 기업에서 채용을 해서 먼저 그 교육 훈련을 시키는 이게 원래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를 먼저 대상으로 했다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고 되는군요. 또 전문 대학이나 대학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조금씩 윤곽이 잡힙니다. 이제 대학 진학률 갑자기 팍 치솟았던 이유도 설명이 됐고, 뭐 저절로 안 맡겨놔도 이제는 대학 졸업해봐야 별거 없더라 하니까 갑자기 한 10몇 프로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그 부분 한 10% 내려간 것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의 취업으로 그렇습니다. 채워내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 기회를 넓혀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 독일 말씀하시고 뭐 스위스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런 나라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난 공부해서 대학 갈 학생 아니면 이런 어떤 직업 교육을 받아서 취업할 학생 이런 걸 미리 정한다면서요? 예. 그 중학교에서요. 예. 중학교에서 그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게 독일은 김나지움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진학하는 게 30%밖에 안 돼요. 중학교 독일이 예. 스위스 경우도 지금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에 우리는 뭐 일반계 고등학교 위주로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거의 100% 가죠, 그냥. 그런데 오히려 좀 반대죠, 거기.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독일은 초등학교가 4년제입니다. 독일은 초등학교 4년제인데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지금 제가 좀 정확히 연수가 기억 안 나는데요. 독일은 4년제인데 이 4년을 마치면서 담임 선생님들이 너는 직업 교육 쪽의 학교를 가라. 너는 그 일반 쪽의 학교를 가라. 이거를 정해주면 그대로 따른다 그래요. 그게 중학교 졸업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이야. 굉장히 좀 너무나 우리를 볼 때는 지금 저희는 중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하는데 선택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독일은 4년, 초등학교 4학년에 뭘 하겠나. 4학년 하고서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졸업하고 중학교부터 직업학교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학교에도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중학교에서도 직업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신에 그네들은 직업교육을 받다가도 나중에 대학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대학 진학률이 안 높은 거죠. 그렇죠. 대학 굳이 가서 안 가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실은 그게 바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자유학기제라는 걸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학기제가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중요한 그 도입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 자기의 그 적성과 소질을 찾아보고 또 직업 세계도 탐색을 해보고 또 그 이거에 대한 그 자기 적성하고 직업 세계 관계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진로를 설계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부터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그러니까요. 이러한 학교를 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하기 위해서 바로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을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죠? 지금 금년에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 때 주로 합니다. 1학년 때 주로 하는데 1학년 아마 금년에는 시범적이다 보니까 1학년 2학기 때 주로 2학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1학기보다는. 예.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 때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예. 그 학기 동안에는